안녕하세요. 전산인간입니다. 전산인간이 오늘 리뷰할 도서는 바로 제가 몇 달 전에 책을 읽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린 그래픽 노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몬스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몬스터 홀릭입니다. 이 몬스터 홀릭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큼지막한, 그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픽 노블입니다. 그래픽 노블. 사실 그래픽 노블이 뭔지 잘 헷갈리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생각을 하자면 이 그래픽, 그림과 그리고 노블, 소설이 합쳐진 어떻게 보면 만화책과 비슷하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만화에 가까우나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서사적인 면도 있는, 그래서 이제 소설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 그래픽 노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해외, 특히 그 DC나 마블 쪽에서 그래픽 노블들이 많이 오죠. 전설인간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래픽 노블이 되게 문화적 사대주의에 제가 조금 입각을 해가지고 진짜 이 영화는 헐리우드, 그리고 만화는 그래픽 노블, 이렇게 하면서 그래픽 노블을 몇 번씩 이렇게 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픽 노블이 집에 빌려주다 보니까 어느 날 마치 영웅처럼 휙 은하계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그래픽 노블들이 저에게 좀 많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 몇 권 정도 그래픽 노블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픽 노블과 저는 좀 맞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림체는 되게 훌륭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슈퍼맨, 특히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구아맨도 나오는 이 DC의 어떤 저스티스 같은 것도 보면 그림체가 되게 훌륭해요. 근데 제가 이 그래픽 노블을 조금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이 내용이 스피드하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게 히어로물이나 아니면 어떤 몬스터물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게 되게 매혹적이고 멋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스피드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픽 노블을 이렇게 그래픽 노블 깜빡 이렇게 졸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픽 노블이, 사실 제가 아직은 그래픽 노블을 보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라구나, 역시 나는 한국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에밀 페리스의 몬스터 홀릭을 읽고 나서는 정말 제가 이 책에 홀딱 반했습니다. 미리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그래픽 노블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그래픽 노블에 실망하셨던 분이라면 이 책 한번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정말로 이 묘한 매력에 빠진, 그래서 홀릭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픽 노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DC나 마블의 그래픽 노블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꼬마 주인공 캐런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캐런이라는 아이는 늑대 소녀를 굉장히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을 뿐 굉장히 몬스터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 몬스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저녁 때면 이렇게 중전모도 쓰고 빠드릉이도 이렇게 해서 자신이 마치 몬스터인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 소녀인데, 이 소녀의 2층 집에 앙카라는 아주머니가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과연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여기에 이 캐런이라는 몬스터를 좋아하는 아이가 꼬마 탐정이 되어서 이 앙카 아주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 그래픽 노블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이 그림체로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체 보시면 그냥 대학 노트에 그냥 이렇게 색연필이나 아니면 먹탄으로 쭉쭉 그렸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방금 19금이 지나갔네요. 근데 이 그림체가 보면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체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굉장히 힘이 있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맨이 나오기 위해서 이상한 I'm your mother 이런 이상한 에피소드들이 계속, 슈퍼맨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기 위해서 지겨운 서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이미 결말이 앙카 아줌마가 죽었어. 그러면 이 꼬마 탐정은 이 앙카 아줌마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파헤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헤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그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과 그리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 작가의 시선, 이 꼬마 캐런이라는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의 시선은 뭐다? 굉장히 특이하죠. 왜? 이 꼬마아이는 자기가 늑대 소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에 몬스터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면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파헤쳐서 씹고 뜯고 맛보고 그리고 피를 빨듯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앙카 아줌마는 알고 봤더니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앙카 아줌마는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나치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서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앙카 아줌마가 왜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 앙카 아줌마의 그 생존의 과정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액자 소설 형태로 계속해서 파헤칩니다. 여러분들 액자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소설 안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의 나라, 김조수 작가님의 그림의 나라에 대해서도 액자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액자 소설은 잘 쓰면 굉장히 그 스릴러가 넘치고 스펙타클하고 그리고 관심이 이렇게 가는데 잘못 쓰면 뭔가 되게 난해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기괴함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잘 되어 있는 액자 소설은 기괴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전선인간 쟤는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후드만 입고 있냐? 후드가 한 벌에 굉장히 단벌 신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잘 보십시오. 제가 기괴한 걸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후드입니다. 즉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 후드가 세 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기괴하죠? 그러니까 후드 속에 후드가 있죠. 이것처럼 이 액자 소설 역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 시대적인 배경도 녹여져 있고 그리고 그 1960년대 시카고의 어떤 그 암울했던 시절에 대한 배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요. 근데 물론 단점은 있어요. 처음에 이 그 그래픽 노블 몬스터 홀리고 보면 뭔가 처음에 되게 난해한 듯해요. 그림체를 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액티브한 느낌이 힘이 있는 그림체인데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 이 난해함만 견뎌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전개되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정말로 재밌습니다. 단순한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만나는 사람들, 이 앙카 아줌마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앙카 아줌마의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들, 내면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앙카 아줌마와 조금 연관이 있었던 자신의 친오빠, 친오빠를 보면서도 그 친오빠가 가지고 있는 기괴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묘사를 치밀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몬스터 홀릭은 제가 보니까 결국엔 이 캐런이라는 여자 주인공 아이가 좋아하는 몬스터들, 보고 있는 몬스터는 사실상 몬스터가 아닌 거죠. 왜냐?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몬스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에게는 마치 그 드라큘라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2층 집 아저씨에게서는 말하자면 좀비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 자신을 구해준 친구에게서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몬스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몬스터 같은 마음과 몬스터 같은 행동이 있는지, 내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는 책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작가 에밀 페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던 점은 뭐냐면 이 그래픽 노블 몬스터 홀릭에 중간에 미술관을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미술관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카피를 해두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시선으로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독특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 그림을, 이 분명히 몬스터 홀릭이라는 그래픽 노블을 보는데도 미술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돼요. 그리고 1960년대에 JFK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런 역사적인 것까지도 좀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굉장히 깊이 있게 알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알게 되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픽에도 빠지게 되고 노블에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역사적인 히스토리에도 빠지게 되는 굉장히 여러 모의 어떤 분야에서 홀릭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에밀 페리스의 몬스터 홀릭 진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기괴해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과 기괴함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를 이 책을 다 봤을 때도 불구하고 앙카 아줌마는 과연 누가 죽였을지 정말로 그 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마치 전선인간이 왜 똑같은 옷을 3-4벌씩 사는지 본인도 미스테리한 것처럼요. 그럼 여러분께 추천하는 그래픽 노블 몬스터 홀릭 리뷰를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봬요.